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이아제입니다. 요즘에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저만의 자기관리 루틴 혹은 생각을 전해보려고 하는데, 아직도 제가 밖에 나가면 저 나이보다 15살 혹은 16살까지도 어리게 듣거든요. 제가 지금은 목소리나 제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는지 좀 이렇게 알고서 보시는 분들이라서 에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그러니까 입을 열고서 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들 있잖아요. 그러면은 진짜 정말로 아직까지 제 나이에서 15살, 16살을 깎아서 저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것도 좀 신빙성이 있는 게, 미용업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예민하잖아요. 시각적인 거에. 미용업계에서 훨씬 더 저를 어리게 본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사적인 장소에 간다거나 남자친구랑 이렇게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만나러 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린애를 만났냐, 나이가 제가 한참 어린 줄 알고, 이런 반응들 때문에 재밌는 해프닝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주위 사람들은 굉장히 큰 자신감으로 삼고 살아라 하지만 사실은 얘기거리밖에는 안 돼요. 이렇게 자신감 이런 거랑 저는 연결되진 않는 것 같고, 그냥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소재가 된다라는 점이 가끔씩 저에게 이런 점은 좋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, 어떻게 보면 저는 저를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죠. 여기가 많이 이제 늙었네 이런 데가 좀 주름이 보이는 것 같은데, 이런 게 있는데, 그러니까 주위에서 훨씬 더 저를 객관적으로 날카롭게 평가할 수 있음에도 립 서비스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인데도 상대방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, 반응들을 볼 때 여전히 흥미롭게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또 저의 루틴 첫 번째부터 좀 신박하고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. 레스베라테롤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이게 체내에 흡수가 정말 안 되는 종류가 있고 되는 애가 있어요. 근데 제가 먹고 있는 거는 되는 애죠. 그러니까 앞에 트랜스가 붙냐 피시드라는 말이 붙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. 후자가 체내 흡수율을 높인 레스베라테롤을 몸이 흡수하도록 잘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트랜스가 붙으면 이게 지용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피시드가 붙으면 수용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포도에서 추출을 한 성분이라서 우리가 포도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? 항산화 바로 연결되죠. 일부러 포도 껍질째 먹고 포도 씨도 갈아 먹고 포도즙 먹고 이러잖아요. 근데 포도가 또 만만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. 가격 때문이 아니라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몰라. 아무튼 자주 손이 안 가요. 그래서 자꾸 대체품을 찾다가 결론적으로 도달한 게 비니아에서 나온 제품인 거죠. 트랜스 레스베라테롤은 체내 흡수율이 1%밖에 안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근데 이 피시드 레스베라테롤은 80%. 그러니까 80배나 극대화된 거죠. 체내 흡수율이.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서 레스베라테롤이 좋다더라, 항산화에 도움이 된다더라 이러면서 트랜스 레스베라테롤을 먹는다 하면은 우리가 뻘짓한 게 되는 거예요. 한마디로. 우리가 뭘 먹어도 몸에 얼마나 흡수되냐,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. 영양제들도 우리 다 좋다고 먹지만 알고 보면 이게 내 몸에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.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 제품을 먹는 게 좋다 이거죠. 우리가 포도 껍질째 먹는 이유가 포도에서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우리가 먹으려고, 어떻게 보면 그걸 다 흡수하려고 포도 껍질까지 먹는 건데, 그것을 극도로 저희가 섭취할 수 있게끔 가공법을 또 이들만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요거 딱 하나로 폴리페놀을 가장 강력하게 흡수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인은 다 약이야 이러면서 드시잖아요.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알코올을 같이 먹으니까 또 알코올만큼 피부를 빠르게 노화시키는 건 없거든요, 여러분. 근데 이 한 알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의 함량이 와인 한 병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의 함량과 거의 흡사한 수준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걸 먹으려고 와인 한 병을 먹으면서 피부도 노화시키고 알딸딸해질 이유는 없잖아요. 그리고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. 그래서 이런 것과 좀 재밌게 비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한 알로 와인 한 병에 가득 있는 그 폴리페놀의 양과 비슷하다고 하니 당연히 우리가 이걸 안 먹을 이유는 없겠죠.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런 식으로 항산화 영양제를 루틴으로 챙겨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꾸준히 먹는 영양제가 있다면 유산균을 좀 꾸준히 먹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항상 영양제라는 거를 매일 먹기보다는 먹었다 끊었다 이렇게 해요. 영양제 자체도 간에 부담이 되잖아요. 휴지기를 가져주면서 그나마 꾸준히 먹는 걸 골라봐라 라고 했을 때는
유산균. 유산균은 종류별로 먹고 그리고 달지 않은 것으로 뭐 맛있는 것들 많아요. 뭐 종근당에서 나온 것도 락토핀 워낙 유명한데 아침에 공복에 먹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맛을 당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아무 맛 안 나는 캡슐에 든 게 저는 제일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아이허브에서 가끔씩 세일할 때마다 사서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몸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박사 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서 또 되게 근육이랑 이런 쪽으로 또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이 계세요.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막 이렇게 해보라면서 이게 어디에 좋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저거 내가 20살 때부터 항상 했던 건데 너무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. 그 얘기를 이제 해드렸을 때 교수님 저 세수할 때 항상 했던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저희가 요즘에 이런 막 근육들 여기 막 뜯고 막 림프 마사지 이러면서 괄사 마사지 이러면서 이런 데 막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어디를 마사지를 하냐면요. 여러분 여기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쫙 밀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여기 안에도 보면 쑥 손가락이 들어가요, 여러분. 이런 데들을 엄지로 쭉 밀어서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마사지를 아기 때부터 했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, 볼타구. 여기 있죠. 이렇게. 우리 한때 또 유행했잖아요. 뭐 손을 넣어가지고 한혜진 씨가 나와가지고 뭐 입안으로 막 넣어가지고 여기 다 풀어주는 거. 깨물근, 저작근 이런 자리를 만져주는 게 한때 되게 핫하게 올라왔는데 뭐 손을 넣어서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여기를 이렇게 완전 눌러서 마사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깨물근 전체를 주먹을 쥔 상태로 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. 입옆자리부터 해서 턱, 광대 라인 싹 다. 매번 괄사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괄사의 청결도가 매우 중요하겠고 까먹지 않아야 하겠고 근데 세수는 저희가 늘 하잖아요. 그러니까 괄사 타임 이게 필요가 없는 거야. 한마디로 그냥 세수할 때 내 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마사지를 오일을 다 발라놓고서 저희 클렌징 할 때 오일 쓰잖아요. 오일이 가장 미끈미끈하니까 자극이 가장 덜해요. 여러분들에게 맞는 순한 제품을 선택하셔서 오일 마사지로 클렌징을 한다 생각하실 때 그 클렌징을 하는 걸 이렇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모션을 따라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다 깨물근 이런 데를 풀어주면서 마사지를 했을 때 얼굴 근육들이 좀 릴렉스가 되면서 굳는 게 없는 거죠. 한마디로 굳으면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섬유화 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딱딱해지면 더 딱딱해질만 남았지 그게 부드러워질 일은 없어요. 그러니까 딱딱해지기 전에 마사지를 늘 매일매일 그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얼굴 쓰는 거, 표정 쓰는 거 이런 게 편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더 쓰겠죠. 자연스럽게.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. 그리고 뭔가 얼굴에 뻣뻣함이 없기 때문에 잘 때 얼굴도 편해요, 여러분. 잘 때 인상 쓰고 자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게 매일매일 누적되고 10년, 20년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게 곧 주름이 돼요, 여러분. 그래서 최대한 내가 얼굴을 이완해서 편하게 잘 수 있게끔 당연히 이런 데 중요하죠. 그래서 제가 이어서 얘기할 거는 이런 얼굴 기본 마사지와 더불어서 저는 돈이 없을 때도 아기 때도 생각해보면 그래도 돈이 생기면 남들은 그걸 착착착 모아서 여행을 떠난다 했을 때 저는 차라리 2주에 한 번이라도 전신 마사지를 쫙 받아요. 운동을 해도 여러분 마사지로 풀어주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. 정말 잘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만 가도 정말 이 몸 전체가 풀리는 기분이 뭔지를 제대로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뭔가 마사지에 대한 첫 경험이나 몇 번 해도 안 좋았다 이러면은 마사지를 안 받으러 가려고 해요. 근데 정말 잘하시는 분을 찾고 잘하는 곳을 찾기 위한 그 노력부터가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. 아니면 마사지를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은 항상 거기서 먼저 작업을 하는 게 마사지샵 어디를 다니면 좋을까를 먼저 물색을 한답니다. 근육 전체를 다 유들유들 부들부들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거.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근육이 굳는 거예요. 이렇게 자세가 바뀌는 것도 다 근육이 섬유화가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 근육 상태가 몰랑몰랑 아기처럼 말랑말랑 유연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굽어져도 이렇게 펴지고 얼마나 좋겠어요, 여러분. 그거 자체가 어린아이의 상태잖아요. 아마 제가 그런 것들을 좀
유도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얼굴 상태와 몸의 이런 컨디션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좀 취하는 또 그런 자세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건 이제 전신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거든요. 어떤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서 몸의 이완을 이끌어내는지 혹은 또 강화를 어떻게 함으로써 밸런스를 맞추는지 몸 전체를 좀 보여드리면서 자세까지도 보여드리는 날이 또 왔으면 좋겠네요. 꼭 영상으로 찍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좀 푸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. 어쨌든 오늘 이렇게 요즘의 루틴에 대해서 혹은 좀 오래 지속하고 있는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자리, 마사지 한번 해보시고 아 진짜 개운하구나 차이를 느껴보시고 그 다음날에 내 얼굴 표정, 컨디션을 한번 보세요. 확실히 그게 매일매일 쌓이면 표정이 달라져요, 여러분. 훨씬 더 부드러운 얼굴 표정도 갖게 되실 테니까 여러모로 여러분들 일상에 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